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중장년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중장년 추천 직업 산업 카운슬러에 대한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중장년층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산업 카운슬러에 대한 직업 세계 사사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항상 바쁜 분입니다. 이수연 사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바쁘지만 또 행복한 한국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행복의 기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준비하셨네? 괜찮나요? 전해주시고요. 네. 네. 그럴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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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요, 두 아들의 엄마이자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활발하게 직업 현장을 누비고 있는 여성 산업 카운슬러를 모셔볼 예정입니다. 과연 산업 카운슬러 직업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중장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 특집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있죠. 예. 네.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 산업 네. 카운슬러. 좀 어려워서 이번 주에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게 그래요? 네, 기회를 드릴게요. 산업 카운슬러, 육행시 혹은 상담, 이행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가죠. 그럼 소장님부터 할까요? 네. 소장님 육행시가 할까요? 이게 상담 아. 두 개였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둘 다 하셔도 됩니다. 네네. 아닙니다. 두 개 하시죠. 박사님. 먼저 들어가시죠. 자, 소장님 산업 카운슬러 육행시 저 하실까요? 욕먹을 것 같은데. 네, 뭐 이건 소장님이 드시는 거니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육행시 산. 산책 가자고? 와, 저번에. 업어도 준다고? 카. 기분 좋은데? 운. 운수 좋은 날이네. 슬. 슬슬 출발해볼까? 러.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슬슬 출발해볼까? 자기야, 러. 러브해?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소장님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아니, 지난주가 왜요? 지난주 저 이거 했을 때 왜요? 굉장히. 왜요? 남편에게 자. 사랑 고백 좀 했는데 왜요? 네. 네. 뭐 그렇겠습니다. 네. 조 박사님 어떤 거 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산업 카운슬러의 정통 방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행시.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산. 네, 산업 카운슬러 직업이 인기라고 하죠. 업. 네, 업 직종이 빠르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카. 카메라를 들고 운. 운동화를 조여매고 슬. 슬그머니 교육장 안으로 러. 러시를 감행해 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네. 육행 씨의 네. 기본이다. 좋네요. 예, 네.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이 그래도 네. 굉장히 처음보다 많이 힘들어요. 네. 발전을 하셨죠. 처음부터 낫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네. 자, 그녀가 돌아왔다 중장년 특집 오늘 주인공 모시기 전에요.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전국 2만 5천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청이 스트레스 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영역이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2016년에는 20대가 73.6%, 30대 80.9%, 40대 78.7%, 50대 72.4%, 60세 이상 55.0%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어쨌든 다 과반이에요. 그렇죠. 반 이상이 네, 네. 연령대별로 다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뭐 직장 스트레스 있으신가요? 있죠. 네. 아마 거의 좀 비슷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일보다는 주로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시간 약속을 안 지키거나 네. 그 일에 대한 좀 책임감 없는,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좀 기본이 안 되는 경우에 제가 네.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저를 보면.
아마 거의 좀 비슷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죠. 정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일 자체는 네, 네. 힘들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야근이 많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해야 맞아요. 되는 일이다 네, 네. 보니까 그것보단 정말 사람 스트레스. 제일 크죠. 네. 네. 이게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나쁘거나 못 돼서 준다기보다는 맞아요. 뭔가 나랑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네, 네. 네. 네, 보통 직장 관리자들은 예전부터 그런 조직 문화, 기업 네, 문화에 네.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또 유독 그러셨던 그 대표님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때 20대니까 네, 네. 금요일 밤은 정말 저에게 그렇죠. 불금이죠. 아유,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럼요. 미리 말씀도 안 해주시고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밥을 다 같이 먹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아무렇지 싫죠, 않게 싫죠. 저는 약속이 있어서 빠지겠습니다. 이 한마디 했다가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토요일에 같이 낚시를 가자고. 토요일 날?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네.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예. 그 상사의 입장을 보면 또 굉장히 또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집에 네. 가도 인정을 못 받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회사로 돌면서 이렇게 직원들 좀 괴롭히는 게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제 네. 그게 신생회사였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결속을 다지자 그쵸, 그쵸. 이런 그런 의미였는데 것도 있고. 그럼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힘들죠. 네, 사실 네. 따지고 보면 그분은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을 그쵸, 내서 그쵸. 해주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문화 정말 다 같이 해야 되는 문화, 밥도 으쌰으쌰. 다 같이 먹어야 네, 네. 되고 모든 일을 다 같이 해야 되고 제 업무는 4시면 끝나는데 저는 출근은 아침에 6시 반에 했거든요. 네. 근데 집에 못 가요. 맞아요. 대표님이 안 눈치 가셔서 보여서. 제 퇴근 그럼요. 시간은 4시인데 4시 반인데 그분이 8시에 퇴근하시기 때문에 가면 안 된대요. 지금 울컥하시죠? 네. 옛날 10년 전 일인데도. 근데 아. 제가 너무 네. 심각해서 정말 심각한 스트레스성 위경련이 계속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네. 물론 뭐 이것 때문만 아니고 더 많은 맞아요. 일들이 있었지만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좀 스트레스 주는 상사 유형 뭐 음.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딱 생각나는 분 딱 세 분이 딱 세 분이나. 생각이 나요. 근데 일단 첫 번째가 보면 책임 전가형 상사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죠. 내 믿고 따라와. 라고 맞아, 했다가 맞아. 나중에 혹시나 잘 되면 괜찮은데 못 됐을 때 그봐 안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그쵸. 맞아, 라고 맞아, 이제 맞아. 이야기하는 이런 그런 분들이 경우가 여러 곳에 계시는군요. 예, 아우. 좀 있고요. 네, 네, 있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즉 성과를 가로채는 상사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부하 직원이라든지 동료들이 같이 주면 그걸 이름을 바꾼다든지 보고를 어머나. 자기 이름으로 하고 성과를 어. 자기가 한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사분들은 정말 보기 좋지 않다. 당연하죠. 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이 부분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대충 말하고 완벽하게 다 맞아요. 이제 맞아요. 해오기를 바라시면서 지적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래놓고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갖고 왔으면 정말 이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거 알지 했는데 저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하면 더 혼나요. 알아서 못해? 네. 이것도 못해.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어찌 보면 당사자한테는 좀 스트레스를 네. 좀 주는 유형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네, 그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96명을 대상으로 직접 상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너무 재밌게도 65.9%가 직장 상사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 이유를 봤더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방적인 업무 지시 때문에 난 너무 싫다. 그러니까 네. 사실 저도 싫어하는 직장 상사 유형에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최고다. 약간 이런 유형의 상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든 네.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상사 있잖아요. 그렇죠. 독불장군형. 네, 네. 그리고 또 싫다는 이유가 기분파식 행동. 정말 네. 기분에 맞아요. 따라서. 네, 네.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는 네. 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분 맞춰줘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책임 전가형의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상사를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제가 경험한 우리 많은 상사분들 중에 굉장히 또 FM형인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융통성이 없는 그런 상사들이 있거든요. 예. 좀 융통성 있게 갈 것도 딱 그 틀에 맞게 하는 그런 상사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예스형 상사 있잖아요. 내 상사 후에 또 위에 상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잘 보이기 위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딸랑딸랑이라고 하죠. 예.
그걸 위해서 무조건 예스 저희 팀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서 고스란히 저희에게 맞아요, 모든 맞아요. 걸 책임 전가해서 음. 잘 되면 본인의 성과, 못 되면 고스란히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그렇죠. 그런 상사도 저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사를 경험하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네. 그래 경험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지 않을까. 지금 네. 같이 그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네, 그렇게 네. 느끼지 않으시죠? 제가 상사이기 때문에 모르죠. 별로 그렇죠. 그렇죠. 한번 아마 물어봐야 저는- 되지 않을까 야 싶은데. 너나 잘해 또 이렇게 하신 분이 또 예. 우리 직원 중에 있을지도. 그렇죠. 네, 네, 한번 제가 잘하겠습니다. 설문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두 분이 지금 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한 분 한 분이 왜 이렇게 다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그러니까요. 예. 다 그 상사가 그랬는데 네, 공감할 네. 거예요. 아마 모든 맞습니다. 회사에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상사뿐만이 아니라요. 후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 있죠. 그 후배 많아요. 때문에.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핑계대거나 아. 아니면 저는 이거는 스트레스라기보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착하고 일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성과가 없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럴 네. 때 또 제가 혼나거든요. 안 맞아. 가르치고 뭐 네, 했어 네. 이러다 보니까. 근데 또 그 친구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좀 후임들 스트레스 주는 후임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제가 좀 제일 많이 받은 게 아까 좀 비슷하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뭐 혼낸다든지 아니면 가르쳐 주는데도 또 발전이 좀 보여야 네, 되는데 그래 놓고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1년, 2년, 3년을 가게 되면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화도 안 내요. 이런 경우가 정말 제가 맞아요. 스트레스를 좀 받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좀 일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알지? 이거 어떻게 잘 하자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알아듣는 것처럼 해놓고 똑같아요. 하루 이틀 남겨놓고 맞아요. 와가지고 혹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서로 기한이 급하고 지금까지 맞아요. 뭐 했냐?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일에 대한 이제 진척이 안 되다 보니 네. 그런 후임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상사의 입장은. 네. 그러니까 저도 해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말만 뻔찌르르하게 하면서 결과물이 안 나와서 결국 내가 그 일을 다 맞아요, 떠맡게 맞아요. 되죠. 다시 돌아가죠. 네. 예. 그럴 거면 내가 너한테 왜 시켰니? 그거죠. 내가 하고 말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후배들. 또 이제 한 유형으로는 이제 어떤 지적을 해주거나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기분 나빴던 거를 온몸과 표정으로 맞아요, 드러내는 맞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인상 팍 쓰거나 뭐 손 하나 꽂고 이렇게 고개 삐딱하게 하고 있거나 나 되게 지금 기분 나쁘거든.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워낙 또 이제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예전에 그랬나 선배에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조금 예. 마음에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예. 네, 그런 네. 후배들이 그렇죠. 좀 안타깝죠 아무래도. 그 후배들도 왜 이렇게 하나씩 다 떠오르는 건가요? 역시 모든 회사에는 다 그럼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람으로 인한 직장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경험이긴 한데 뭐 술도 많이 마셔보고 그다음에 네. 뭐 접시 깨는 거부터 해서 요즘은 이제 자동차 이런 것들 부수고하는 클럽이 생겼어요. 네, 그런 데도 네, 네. 있고 진짜요? 다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 하다가 오히려 폭력성만 더 그렇죠. 키워지지 않을까 네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요가는 명상 쪽을 조금 이제 예전에 해서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계속 명상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좀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를 잘 받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스트레서라고 해서 그 요인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네, 네. 그냥 아우 열받네 라고 하고 그냥 풀어내는 스타일이다 보니 아까 좀 명상을 하고 약간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도 그 효과를 크게 가져가고 이제 베타파를 이제 알파파로 이제 바꾸는 이런 역할만 해도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네.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 받는 요인을 보면 나랑 좀 친한 동료, 네. 조금 친하다고 생각하는 후배나 상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들은 워낙 이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오는 좀 되게 친해지면 언니 문화가 있잖아요. 직장 그렇죠. 내에서도 네. 언니, 동생. 그러다 보니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친한 사이일수록 특히 직장 내에선 적당한 거리, 이걸 네. 인계거리라고 저희가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친한 사이일수록 좀 적당한 거리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외로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난 착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네. 그러다 보니 예스 하다가 결국 내 일은 못하고 남의 일만 해주다가 하루가 끝나고 나는 야근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하게 거절하는 기술, 뭐 오죽했으면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이야기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다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때로는 이제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고 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는 뭐 술이 될 수 있지만 뭐 건강에 해로우니까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취미 생활이라든가 한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욕 노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욕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그건가요? 네. 그렇게 그렇죠. 이제 쏟아내는 거죠. 나만의 오감 그- 노트를 네, 했던. 욕만 잔뜩 있었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쫙쫙 찢어내는 또 쾌감이 있거든요. 네. 찢으면 되는. 이거를 놔두면 나중에 이걸 보는 순간 제가 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이 네. 단어를 접하는 순간 이거 쫙 쓰고 쫙쫙 찍고 날려버리잖아요. 네. 엄청나게 쾌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나만의 그런 방법들이 뭘까 좀 개발해 보시고 한 가지 정도는 꾸준히 좀 적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일화인데 네.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는 성격이에요. 아, 그렇죠. 그거를 화를 내거나 나쁘게 얘기를 안 하고 웃으면서 혹시 저 뭐 이런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돼요 하면서 커피를 한 잔씩 사가서 좀 이렇게 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그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 이거는 근데 계속 해야 돼. 이래서 저도 이해가 네, 되고 네, 이랬던 네. 순간에 어느 날은 차장님이 너는 계약서에서 값을 너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차장님하고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다 맞아요. 보니까 이해도 되고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렇죠. 이거는 내가 좀 얘기를 하면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것도 들더라고요. 대신에 네. 이제 그 맞아요. 말하는 방식이 맞아요. 조금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 네. 되게 센스 있어요. 제가 좀 그럼요. 그래요. 아, 네. 네, 물론 그 전에 오감노트에 욕은 잘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주인공 현역 여성 산업 카운슬러 모셔볼 텐데요. 그 전에 산업 카운슬러 직업에 도전하시는 중장년 여성들에게 두 분이 추천하고 싶은 명언이나 격언,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 네, 들어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 전에 내가 뭔가를 해볼까라고 고민했던 그 고민을 중장년이 돼서도 지금 또 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 고민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바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재한의 명언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지금 끝난 거 아니셨나요?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장님도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이수연의 명언은 아니고요. 우리 맹자의 또 좋은 글인데요. 제가 좀 이건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유사한 이야기인데요. 길은 가까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는다. 일이란 해보면 쉬운 것이다. 그러나 시작도 안 하고 먼저 어렵게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고 만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비슷할 거예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미루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되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좋은 직업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내담자와 1대1 상담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담실. 이곳에서 제작진은 오늘의 주인공 신한정 산업 카운슬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베테랑 상담사인 그녀는 과연 어떤 내용의 상담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직업이 좀 안정적이면 좋은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더 이렇게 이 산업 카운슬러에 준해서 준비할 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질문을 해왔고요. 산업 카운슬러 역시 일반 상담사와 마찬가지로 내담자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것이 우선인데요. 문제를 파악한 후에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주로 듣게 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자분들은 주로 이제 자기 어떤 그 진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고요. 시댁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처갓집 얘기하는 남자분은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꽤 많은 인원을 이렇게 만났는데. 내담자가 돌아간 후 상담실에 혼자 남게 된 오늘의 주인공.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지금 무엇을 적고 있는 걸까요? 상담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상담했던 내용과 제가 또 조언했던 내용과 또 앞으로 대안과 다음 회계에 오신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거 정리하는 단계였습니다. 다양한 상담 경험을 갖고 있는 신한정 산업 카운슬러. 그녀가 생각하는 상담의 본질은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산업 카운슬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그녀가 느낀 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산업에서 결국은 가족이 건강하지 않으면 산업의 안전 문제도 같이 결부가 되는 거죠. 몸담고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몸담고 있는 사람이 공황장애에 걸려있고 몸담고 있는 사람이 대인관계 불편함이 있는데 어떻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상담실에 앉아서 제 개인 연구소에 앉아서 하는 상담이나 또 제가 국가기관 센터에 가서 하는 상담이나 또 기업에 들어가서 하는 상담이나 결국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신완정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들 둘 두고 있고요. 성인의 아들입니다. 신완정이고요. 산업 현장에서 좀 전에 우리 패널분들이 말씀하셨던 스트레스 또 많은 그 어떤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매일매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먼저 키워드 토크와 직업 삼행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코너입니다. 아, 네. 그렇죠. 직업 삼행시. 산업 카운슬러와 상담 둘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도 하는 거예요? 네. 네. 모르셨나요? 아이고, 저런. 네. 네, 하셔야 합니다. 저는 두 분만 하는 줄 알고. 예. 네, 그럼 둘 저는 중에, 네. 산업 카운슬러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네. 육행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띄워드릴게요. 예. 자, 산. 산처럼 어, 업무가 많아도 카. 칼을 가지고 달리다 보면 운. 네. 달려서 운전하다 보면 네. 슬. 슬럼프는 사라지고 러. 럭키 세븐은 나의 것이로다. 오. 와, 아니, 지금 바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맞나요? 네, 네. 좋았습니다. 저랑은 약간 수준이 다르시죠. 아니, 좋았어요. 러브에 좋았어요. 네. 이번에는 키워드 대단하십니다. 토크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네.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맞는 키워드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중장년이란 땡땡이다. 저는 중장년 여유의 시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유의 시기. 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딱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인생 꽤 많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후반에 접어들면서 보니까 일단 시간 여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분주했던 그런 것도 좀 접어놓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제적인 것도 이제는 얼만큼 모아야겠다라는 것보다 네, 네. 있는 거를 지켜야겠다. 네. 그런 것들. 네. 네.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데서 아까 우리 대인관계 스트레스 말씀하셨듯이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여유, 아량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 맞아요. 아. 그래서 저는 중년이 너무 좋은 게 이 여유가 있다. 네. 그래서 많은 뭐 여유가 있겠지만 특히 그렇게 시간 여유가 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저를 뭐 여기 우리 소장님처럼 뭘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지들 알아서 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여유의 저는, 시기다. 네, 여유의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질문 가볼게요. 나에게 직업이란 땡땡이다. 저는 이제 그 중년에 생각한 건 아니고요. 한 30대 후반에 직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환원이다. 환원이요? 네. 네. 환원이라고 하는 건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참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에 와서도 하고 또 뭐 석박사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맞아.
그것을 왜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사회에 돌려주기 위함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직업은 사회에 돌려주는 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크든 작든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직업이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멋진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 카운슬러를 시작한 후 이것을 알게 됐다. 많은 것을 이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것보다 기업에 들어가서 카운슬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어요. 가족의 소중함. 네. 네네. 산업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곳은 그야말로 산업 현장이에요. 네. 말 그대로 네, 뭐 네. 행정직이나 뭐 일반 사무직보다는 훨씬 더 이제 기계가 돌아가고 네. 그런 데가 많은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교대 근무하고 이래도 결국은 그 근본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저 또한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홀로 있는 사람이다 그거보다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또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도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눌 수 맞습니다. 있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좀 더 제가 이전에 했던 일에서도 느꼈지만 이번에 새삼스럽게 산업 네. 카운슬러에 와서 느낀 것은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네. 됐습니다. 네. 잠시 키워드 토크 나눠봤고요. 산업 카운슬러 신환정 선생님과 본격적으로 그녀의 잡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산업 카운슬러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매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산업 카운슬러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그 일반 상담을 했어요. 일반 네. 상담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학교 상담이나 네, 네. 또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비행 청소년들 만나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 날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로 많이 챙기는 형태가 네, 돼요. 네. 그런데 그 2008년도에 처음 제가 이제 산업 카운슬러를 하면서 딱 그 기업에 이제 갔어요. 배정을 받아서 갈 때는 되게 떨렸어요. 그쵸. 네, 그랬는데 갔는데 내가 그 회사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중년의 나이에 뿌듯하죠. 네. 네. 다들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대기업을 들어가서 그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 으쓱해지고 그다음에 카드 딱 찍고 돈 안 내는 네. 지하철 카드 찍듯이 딱 찍으면 문이 착 열리고 회사에 제가 쫙 들어가서 있고 또 하나는 제 개인 상담실이 있어요. 사무실에. 네. 그래서 참 좋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산업 카운슬러 매력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지원센터나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른 게 제 네. 개인만의 어떤 전문 네. 공간을 나눠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에 있다 보면 바빠서 네. 자기 고민이나 이런 게 있어도 사실 금방 어디를 뛰어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언제라도 제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 네네. 그래서 든든한 엄마 같은 마음으로 네. 상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나가다가 맞아. 오시기도 하고 이래서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게 산업 카운슬러의 아주 진정한 매력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상담 청소년 분야에도 상담도 하셨고 다양한 네. 상담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상담하시기 전에는 네. 주로 어떤 일을 좀 하셨나요? 이제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네. 그 전에는 이제 대기업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군인인 관계로 제가 이제 군 병사들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전역을 앞두고 네.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복학을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군에 소위 짱박을까요? 이런 네, 얘기들을 계속하는 했는데 네네. 90년대 후반에 이제 제가 우연히 이 친구들한테 뭔가 전문적인 일들을 좀 제공하고 싶다. 네, 네. 그게 막연하게 사실은 상담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상담이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알려진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 전혀 없었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입문을 하게 됐고 이제 봉사를 시작으로 이 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봉사하자고 했던 일이 제 직업이 됐고 네. 가정의 경제에 도움이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노후까지 보장이 네, 네네. 네. 처음부터 산업 카운슬러를 하신 건 아니었고 그렇죠.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상담 쪽도 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하시게 된 네, 거군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니다가 주부로 있다가 네네. 네.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소년 상담하다가 네. 2008년도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산업 카운슬러 업무에 좀 도움이 된 예전 뭐 업무 경력이 좀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좀 되나요? 그렇죠. 산업 카운슬러는 말 그대로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했던 간에 저는 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는 그 대기업에서 그 녹화 업무하고 내수 업무, 네. 영업 파트에서 이제 그런 뭐 일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또 산업 현장에 와 보니까 네. 또 도움이 됐고, 네. 네. 그럴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병사들하고 뭐 이제 어쨌든 종교적으로 활동을 하고 같이 네. 있었어도 그것도 도움이 됐고, 네. 또 이렇게 그 청소년들을 만났어도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산업 카운슬러는 토탈 카운슬러다. 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네. 모든 네. 경험이 어쨌든 다 도움이 되더라. 네, 어떤 네. 경험이든 다 도움이 되고요. 이과, 문과를 넘나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주로 네. 어떤 내담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지. 이제 산업 카운슬러 내에서는 가족 문제가 사실은 제일 많아요. 그래요? 의외죠. 네. 네. 이제 업무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까지 2008년부터 해오면서 확실히 가족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게 됐냐면 가족이 편안하면 가화 만사성이다. 네, 네, 맞습니다. 가족이 편하면 회사의 업무나 조금 연장 근무나 이렇게 업무가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일들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서도 부부 갈등. 네. 중요하죠. 제일 많습니다. 예, 많고요. 이렇게 공감을 하세요? 아니, 약간 러브웨어 네. 하시더니 아까 왜 이렇게 사장님 갑자기 이거 뭐 잘못하신 거 있었죠? 부부가 있어서 이렇게 공감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아니, 너무 공감돼요. 저희가 그렇죠. 왜냐면 저희도 상담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부부 갈등.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녀 문제예요. 다 가족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스트레스. 아까 이제 말씀 나누신 것 같은데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가족이 편안하면 그거조차도 이길더라고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집에 가도 특별히 나를 위로해주는 가족이 없고 또 집에 와서도 또 가서 또 바가지 긁는 배우자 아이고. 또 말 잘 안 듣는 자녀 이게 있을 때 그 업무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토탈 뭐 업무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정이 편안하면 네. 그것도 이길 수 있는 힘, 에너지들이 있더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정말 가족을 맞아. 위해서인데 네. 그게 신이 나야 하는데 그럼요. 그게 네, 안 네.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여러 다른 상담도 하셨잖아요. 네. 다른 상담 분야와 이 산업 카운슬러 분야 상담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일반 상담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사전 예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전 예약 속에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네, 네. 근데 산업 카운슬러는 사전 예약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예. 부르고. 그리고 네. 대부분 대상이 성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산업 쪽은 다 성인이 돼야 그렇죠, 직업을 그렇죠. 갖기 때문에 네. 성인인지라 일반 상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어려운 부분은 산업 카운슬러에서 그 사전 예약 없이 와서 그렇죠. 상담 중인데 밖에서 기다린다든가 네. 그러면은 그 상담실에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많이 기다리다가 이제 가면 저는 밖에 딱 인식기척에 있으면 불안해요. 맞아요. 마음이 급해지죠. 예. 네. 이분이 제가 빨리 얘기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또 그분은 큰맘 먹고 왔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안 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맞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 간혹 자살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제가 있는 이 파티에서는 아직 없었는데 저랑 이제 유사업종의 얘기를 들어보면 있어서 아마도 그런 분들이 큰맘 먹고 왔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고 네, 해서 네.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상담은 이제 상담실에 방문을 했을 때 이미 1시간을 저에게 주어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업 카운슬러 쪽은 시간이 예정이 없어요. 그렇죠. 잠깐 얘기하는데 전화 와서 어디 있냐 그러면 가야죠. 바로 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네, 부분. 네. 그다음에 그 다음 회기를
예정이 안 가지 돼요. 않으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 상담은 이렇게 오면 10회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20회기를 네. 해야겠습니다라고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 안 돼요. 그렇죠. 연속성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뵐 수 있을까요? 그럼 오겠습니다 해놓고 그때 가서 뭐 모두 출장을 간다든가 회의에 들어간다든가. 네, 네. 그러니까 개인 것은 일단 접고 맞아요. 조직을 위해서 먼저 그게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산업과 일반 상담의 차이는 무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어떻게 좀 전에 답이 되셨나요? 충분히 됐습니다. 저는 이해가 쏙쏙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 왠지 네. 이렇게 제가 내담자인 것처럼 그렇죠. 마지막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나도 찾아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티가 났나 봐요. 근데 그 전에 상담 업무를 많이 하셨지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잖아요. 네. 산업 카운슬러로서 처음 출근하셨던 날 기억이 나세요? 나죠. 네. 네.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 파트로 네.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기업으로 그 기업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점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어느 한 지역을 맡아서 여기를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내일 가세요는 아니잖아요. 아, 네, 네. 네. 한 이제 몇 주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엄청 이렇게 그 쫄았어요. 왜냐하면 그쵸, 그쵸. 아유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석사였는데 아니 무슨 얼마나 내가 그래서 유학파도 많다고 하고 최근에 네. 기업에서 제가 기업에 다닐 때 유학파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유학파도 많다 그러고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다 맞아요. 그러고 뭐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과연 이렇게 뭐 대단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뭐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막 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딱 깨버렸던 기업이었어요. 딱 갔는데 여기 음식아. 분처럼 네. 예쁜 담당자분이요. 네, 네, 네. 너무너무 네.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너무 상냥하게 스케줄을 쫙 짜놓은 거예요. 몇 시에는 누가 오실 거고, 몇 시에는 누가 오실 거고, 몇 시에는 누가 오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로회복제를 딱 주면서 필요하시면 중간에 이거 드시고요. 10분씩 쉬도록 제가 계획을 짜놨습니다. 너무 센스 있다. 그죠? 최민 씨랑 똑같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였나 봐요. 네. 그래서 네. 근데 모습도 비슷하세요. 그래서 와 제가 그때 뭐 대우받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와 카운슬러로서 제가 와 기업은 이렇구나. 이렇다가 이제 그 다음 기업에 가서는 좀 실망을.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좋은 대우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매주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결국은 또 가족 문제긴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고 너무 맞아요. 즐겁고 신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상담해주는 사람이 행복해야 그럼요. 남자한테도 그 기분이 네. 좋죠. 초보에 이제 카운슬러들은 네.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산업 카운슬러로 들어오려면 보통 이제 3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이 네.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스쿨 카운슬러 이미 이제 누군가 보호자가 와서 그렇죠. 데려다주고 네,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잘 따라와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 속에서 사시다가 산업 카운슬러 딱 오면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다. 그럼 올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정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상담의 구조화가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다음 주 몇 호일 몇 시 언제 오십시오. 이게 안 되고 예정이 없이 불쑥 나타나고 사전 예약이 없고 네.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당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네. 이제 첫 기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았는데 그런 이제 계획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제 생각이에요.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마 네. 젊은 이제 산업 카운슬러들이 뭐 왔다. 그런데 보면은 40대, 50대, 60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면 물론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담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렇죠. 이분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럴 것 내가 더 모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내가 실력 없는 거 뻐록 나는 거 아니야? 저희가 초보 상담일 때하고 네. 똑같이 맞아요. 다시 첫 걸음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리 그 앞서 경력이 많아도 기업에 들어왔을 때 또 다른 모습은
제가 고민했던 걸 같이 고민하지 네. 않을까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네. 아,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프로가 되더라. 그런 업무 잘하는 포인트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이분들이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일반 상담은 이제 상담을 하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부부 문제입니다. 뭐 자녀의 학습 문제입니다. 아이가 뭐 가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들로 하니까 거기에 준비가 좀 그래도 그쵸, 어느 정도 그쵸.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당장에 와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늘 A4 용지 4장, 네. 사비 연필 예, 왜 준비를 하느냐면 이분이 많이 불안하다 해도 어느 정도 불안한지 그림 검사 같은 걸 좀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돼도 이제 체크지, 네, 스트레스 검사지라든가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거를 잠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하고 네. 이제 늘 뭐 상담사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 기록지. 일지. 예, 네. 일지는 이제 끝나고 나서 하고요. 그 자리에서 기록지, 기록. 예, 아. 기록지를 이제 옆에 놓고 하는데 그분 보는 데서는 많이 기록을 안 합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보고할까 이런 염려를 할까봐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그런 몇 가지 도구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하다 보면 조금 유비무환이라고 그렇죠. 네. 조금 마음은 좀 편안하죠. 네. 예, 그렇게 하고 상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이 역시 필요한 거 같네요. 그럼요. 네, 어. 네, 네. 자, 그러면 이 중장년 여성분들이 네. 이 산업 카운슬러 직업을 할 때 네. 가장 큰 매력과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정년. 정년. 제가 텔레파시가 통했어요. 아, 예, 예. 왠지 이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정년이 없어요. 네. 네. 80이 돼도 사실은 맞아요. 할 수 있는 네, 일이에요. 네. 건강만 허락한다면. 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편안하게. 그래서 어. 나이가 들으면서 인기가 높아진다는 거죠. 예. 저도 40대보다 지금 인기가 더 높아지는 거죠. 굉장히 예. 메리트인데요. 그렇죠. 아니, 자부심. 그러니까 일반 직업들은 나이가 먹으면 인기가 떨어지는데 그렇죠. 네. 저희는 지금 1세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80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나이 80대면 서로 저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네. 사람이 좀 되고 싶고요. 네. 또 산업 카운슬러 쪽은 시간 배정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야근을 한다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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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업무 외의 시간을 어떻게 제가 허락하지 않는 한 네. 누군가 저를 침범하고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참 잘 되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고 또 그럼요. 누적된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산업 카운슬러의 어떤 매력이 아닐까 네. 네. 생각을 갑자기 합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일반 직장인처럼 똑같이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런 게 있는지 네, 있습니다. 이제 네.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산업 카운슬러가 9시, 6시. 이렇게 일반 직장이랑 그렇죠. 똑같이 똑같지만 이제 그 사이에서 상담도 하시고 예. 하시는 데는 이제 강의도 하는데 저도 이제 소속된 데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어쨌든 산업 카운슬러 중장년 여성분들이 네. 하기에 네. 좀 힘든 부분이 있다면 네네. 네. 뭐 환경이 되든 아니면 뭐 신체 육체적으로 되든 어떤 부분이 좀 힘들까요? 네. 일단은 그 산업 카운슬러고 또 여성이 또 중장년 여성이 한다 그러면 네. 아까도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분들을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네. 양육해야 네.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죠.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고요. 네. 또 저희 분야는 그냥 한번 공부를 해서 그걸로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경제적인 비용이 소요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시간적인 여유에서 자녀 양육도 있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또 하나는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 1박 2일 코스라든가 시간을 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애로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면 나이를 저만큼 이제 50대 후반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게 조금 이제 가만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0대
50대 초반에 중장년 여성들이 한다면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산업 카운슬러 직업 현장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사례를 중심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업무 중에 자주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제 기업에서 상담실을 이렇게 개설을 할 때는 가족까지도 이제 케어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맞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관사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맞아. 예, 저 같은 경우는 또 공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거지하고는 상당한 거리인데 그럴 때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자녀 문제인데 제가 꼭 자녀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못 만나는 경우. 네. 네. 또 부부 문제인데 꼭 만나야 되는데. 그럴 때 그리고 이제 거리가 멀어서 한 번 들어오려면 왜 면회 신청하고 되게 맞아요. 복잡하지 대기업도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기도 들어오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다 알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그럼요. 노출하기를 꺼려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힘든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찾아가죠. 직접 찾아가고.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곤란할 때 네. 그 대처하는 방법 네.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게 네. 찾아가는 거다. 예, 찾아가고 네. 만약에 이제 저도 거리가 좀 멀다 그러면 전화로 아, 전화상으로도. 네, 전화로 최대한 전화 상담을 네. 좀 해보고요. 또 집에도 갈 형편이 안 되거나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담실에 오시는 분은 내 자녀를 좀 상담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하는데 배우자가 원치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음. 무슨 상담을 받냐 창피하게 막.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네. 네, 우리가 다 하면 되지 안 맞아요, 되는데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집으로 가까이 계시면 주소를 물어보며 그래서 제가 방을 하나 내서 그래서 지금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걸 보면 뭐 제 사생활 좀 노출한다고 뭐 이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좀 대안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가까이에 어떤 시내라도 찻집이라도 좀 조용한 데가 있다면 또 찻집에서도 만나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참 진짜 오랜만에 듣는 찻집. 그러네요. 빵집에서 소개팅 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 신입사원 때 저런 상담 해주시는 분이 계셨다면 저는 지금 임원 자리에 올릴 수 그러니까. 있었을 텐데.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은 워낙 많은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나시다 보면 꼭 이런 유형이 있다. 네. 내담자 중에 어, 이런 있죠. 유형 뭐 베스트 3로 한번 좀 예. 뽑아본다면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상담하신다니까 아시겠지만 네. 이 상담이 무슨 만병통치약 한 번이면 다 해결될 것 예, 같아요. 무슨 맞아요. 해열제 먹듯이 뚝 떨어지는 줄 알고 맞아요, 맞아요. 어머 상담을 또 받아요? 뭐 이렇게 그렇죠. 여러 번 해야 되는 예. 걸 모르고. 그러니까 몇십 년 네네. 동안 묵은 문제를 어떻게 제가 신도 아닌데 당사에 한 10분, 20분 얘기를 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담자. 예.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의 아니게 저는 내가 뭐 능력 없는 사람인가? 그렇죠. 이것도 해결 맞아. 못 해줬어. 네. 그리고 또 그분들 또 오해하고 돌아와요. 상담해보니까 계속 해야 되고 뭐 별거 안 별로야. 예. 예. 그러면 이제 제 실적에 좀 네, 실적이 좀. 실적이 바로 영향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요. 네네. 두 그렇죠. 번째 유형은 또 뭐가 네.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상담실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곳이에요. 네. 내 아픔을 좀 토해내고 맞아요. 그냥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병원에 온 것처럼 무슨 정신에 우리가 이상이 있어서 이런 데 찾아오는 것 같이. 그래서 네. 막 쉬쉬하세요. 네, 숨겨려고. 쉬쉬. 누가 볼까 알까 봐. 싶고, 예. 보고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근데 진짜 안 돼요? 안 이거 아마 됩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네. 제가 소속된 곳은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상담 일지를 여기다 놓고 기록지를 있지만 안 하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문제로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족에서도 부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에서도 학습 문제입니다. 진로 문제입니다. 성격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테지만 낼 정도로 통계만 낼 정도로 네. 되지 자세히 그거를 자세히 어느 분이 찾아와. 그래서 네. 이제 상담실에 올 때 저는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네네. 기록지를 적지 않아요. 네. 네. 그럼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네. 내담자가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지금도 조금 그분을 만나면 이제는 인사는 그 상황이 됐지만 이제 회사에서 그분은 이제 의뢰를 해서 네, 얘기를 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출근을 하지 않는데요. 네. 아, 네. 직장에? 예. 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퇴직할 수도 없고 함부로 이렇게 네. 퇴사도 못 시키고 그것도 지역 안 규칙에 의해서 하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게 또 부작용이 또 있을까 봐 안 맞아요. 되고 뭐 계속해서 안 되고 뭐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다 이렇게 아, 이제 성인이신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보고 어떻게 좀 해봐라 초창기에 그러길래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번에 이렇게 어느 분 팀장님이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그냥 안 만나고 싶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학생들도 안 만난다 그러면 딱 이분만 만나라. 제 미모에 빠지게. 그거 괜찮은데요? 그러죠? 저도 한번 활용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댁이 어디시냐 그랬더니 어디래요. 그럼 내가 거기 근처에 어디를 아는데 공원으로 나오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공원으로 나왔어요. 공원으로 나오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분, 20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분이 이제 다시 이제 회사에 나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상담실로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네. 근데 가끔 지나가다가 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잘 지내세요? 그러면 잘 지낸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너무 뿌듯하시겠다. 네. 이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저희가 이게 사이버로 심리 검사를 좀 합니다. 학생들. 네. 그런데 이 친구 하나를 딱 했는데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는 아이와 아이 맞아. 자체의 아이는 많이 다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가 많이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는 만큼 아이도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뭐 애가 힘들겠냐고 이래요. 아이고. 그래서 지가 뭘 한다고 막 이러면서. 아이가 그래서 혹시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럴 때 제가 이제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 아이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찾아갔었고 혹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그랬는데 2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네. 아버지는 모르세요. 세상에. 예. 그래서 그 친구가 한 6번 정도 제가 상담을 하고 이제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저기 하면서 이제 군에 가서 잘 아유, 지금은 네. 이제 잘 멋들어진 지내고 청년이 네, 됐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이제 이런 수학에 있어서 저도 네.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그쵸.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람도 있고 뿌듯함도 있지만 네. 반면에 너무 힘들다. 예. 진짜 그만두고 싶을 정도만큼 힘든 기억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그렇죠. 아까 이제 잠깐 이제 그런 것들이 비치지만 이제 상담실에 저 혼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쵸. 직원이 없어요. 네. 직원이 없고 저 혼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빨리 방문을 많이 해서 상담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쵸. 뭔지 알아요. 예. 네. 근데 어느 날은 정말 초창기에 그 회사를 갔을 때는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거기는 이상한 곳이다. 그쵸, 그럴 수 그쵸.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어가면 쟤 왜 들어가지 이럴까봐 맞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현장에 나가서 팜플렛 돌려가면서 오세요. 인사하러 다니고. 네. 영업하듯이. 예,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니 밖에 나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 상담실에 많이 올 네네. 텐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꼬다른 모래자루 마냥 있나. 네.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저랑 상담을 했던 분들은 눈 마주침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분들의 그 사연을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럴 수 기억할까봐. 있겠다. 네. 그래서 왜 따로 점심을 먹어야 되는 그런 네. 슬픔이 있습니다. 안 놀라 그래요. 괜히 왜 먼저 그럴까요? 아는 체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이러면 옆에서 누구야? 상담 누구야? 받았었어. 예. 맞아, 이런 맞아. 부분들은 네. 좀 그럴 것 네.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쨌든 기업마다 다 문화가 틀릴 건데 산업 카운슬러 이제 하면서 만나는 기업 관계자분들 네. 이분들의 유형도 좀 가지각색인 것 네. 같아요. 한 베스트 3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상담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 기업 관계자고요. 그렇죠. 예, 기업 관계자인데 네, 이게 뭐 하는데요? 뭐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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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무관심한 그렇죠. 얘기죠. 무관심형들이 있죠. 음. 예.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들려서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과한 관심. 지금 굉장히 강조하신다. 가끔씩 그래서 가지고 무관심과 과한 관심. 네. 그냥 막 해줄 것처럼 막 이러세요. 막상 안 해주는데. 예, 아니 그거 언제 봤냐는 듯이 또 싹 예, 쌩까세요. 네네. 네, 지나가다가, 좋네요. 응. 네네. 세 번째 유형은요? 세 번째 유형은 동문서답하고 있죠. 맞아.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왔는지, 뭘 했는지, 말장난하러 왔는지. 이렇게 눈 네. 감고, 이럴 때, 처음에는, 왜 이러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다 해준다 그러면 막 네, 기대를 네. 가졌어요. 저분이 관심이 있나 보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기업도 또 내담자들도 여러 유형이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원정 선생님과 함께 산업 네. 카운슬러 직업 현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선생님이 보시기에 산업 카운슬러 직업 발전 방향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산업 카운슬러라고 하는 이 어떤 직업이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대기업에서 조금씩 열었지만 네네. 중간에 결국은 다 이렇게 또 사장되고 다시 그렇죠. 저기 하다가 2010년 이후 5년 이때부터는 기업이 이제 이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게 네.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다 카운슬러를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스쿨 카운슬러처럼 앞으로 기업들이 카운슬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든 안 그러면 국가적으로 채용을 하든 간에 정말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 카운슬러의 전망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네. 얼마든지 이 산업 카운슬러의 수요가 공급과 수요가 많이 이렇게 네. 비례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중장년 추천 직업으로 이번 주 3일 동안 산업 카운슬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두 분이 총평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직장에서 10시간 이상 보내는 거, 이 가정의 시간보다 훨씬 더 길 수가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병행, 그리고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평온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저녁이 편안해야지 아침에 또 다른 직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이죠. 산업 카운슬러.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십시오. 네, 소장님도 총평해 주시죠. 네. 우리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저해하는 뭐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직업은 엄청나게 전망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인기가 있다. 네. 이런 직업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의 매력을 좀 발산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 카운슬러에 도전하려는 우리 중장년 여성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창고에 넣지 마시고 밖으로 끌어서 이 사회에 마음껏 펼치십시오. 여러분 현장으로 나오세요. 네, 아마 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힘을 얻어서 정말 산업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 카운슬러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요, 더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기업에서 직장인들의 다양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직업, 산업 카운슬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전망이 밝은 직업이고 또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유망한 직종입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유용한 직업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